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를 즉각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핵심입니다.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우려가 치솟던 2020년 5월 저희 사무금융노조와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가 당시 금융위원장이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께 제안을 드렸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출범한 금융산업 최초의 사회적 정책 협의 기구입니다. 팬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노사정이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금융정책을 준비하자는 취지에 맞게 지난 2년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환경은 이 기구의 작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에도 그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그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증권회사, 그리고 생성보사, 그리고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로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7만 산별노조입니다. 요즘 어제도 우리 정무위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금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현 정책위원장, 금융위 위원장보다도 어제 더 떴던 인물이 아마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지사일 겁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디폴트로 인한 회사채와 그리고 기업업무인 CP의 그 자금 차환이 불가능해지는 엄청난 자금 경색을 몰아왔던 그 당사자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금노와 함께 금융위와 노사정 정책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들을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좀 전달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 지금 이 노사정 협의체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자금 경색, 이 자금 경색은 곧 다시 또 신용 경색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 신용 경색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을 엄청나게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둔촌동암 둔촌중앙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개 건설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그룹은 아마 우리나라 그룹 재벌 중에 아마 현금 거의 한 11조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고, 또한 계열사들을 합치면 부동산 자산 자체가 40조가 넘는 그런 현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정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결국은 차환 발행이 어려워져서 결국은 롯데캐피탈에서 5천억을 대출받고 그리고 2천억 유증을 통해서 차환을 좀 해결하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자금 시장이 경색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한전이 그동안 계속 누적 적자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다 보니 계속적으로 한전채를 발행해서 이거 국공채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채와 금융은행채들이 주로 회사채를 쓸어 담다 보니 일반 회사채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 아마 여기 기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좀 있으면 우리 증권업종본부장이나 여수신업종본부장 그리고 현장에서 오신 캐피탈사 우리 지부장이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비로소 이제 정부도 일요일 지난 23일 일요일 날 상당히 상황이 비상시국이라는 걸 인정하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서 핀셋 정책, 결국은 체한펀드를 통해서 20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또한 정책 금융기관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그리고 차환 지원 이런 걸 50조 플러스 알파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금노조 위원장으로서 2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핀셋 정책으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금융위가
가용할 수 있는 체한펀드 1조 6천억 가지고 이거를 막으려 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자금시장은 더 경색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23일 날 이런 발표를 냈었는데 과연 이걸로써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라든지 한면조건부 채권 매입 프로그램, 또 기업 유동성 지원기관 SPV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의 정책과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다시 푸는 문제라 반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에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융 정책, 특히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은 정말 중요한 경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 이 통화 경로가 망가지게 되면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알고 있을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금노와 사무금융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장 경색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만들어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수신 업종본부장과 증권업종본부장 그리고 캐피탈살 지부장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동구남구 갑 출신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입니다.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경제가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게 채권시장 불안정이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키면서 가계에 직격탄을 던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곧바로 우리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가계의 위기로 바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역사 속에서 너무도 자명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미래의 금융시장에 대비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제 위기를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극복해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는 현장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현안을 살피느라 좀 정신이 없었다. 근데 이 노사정 협의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만큼 지금 현재의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금융정책의 대안을 만들어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와 또 함께하신 우리 금융사무노련 입장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에 전달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금융노조에서 여수신업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저희 여수신업종본부는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 조직에 약 10,0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PF 문제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업장들이 저희 여수신업종 본부 사업장들입니다. 지난 9월 여전체 AA 플러스 3년물 금리는 연 5%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들을 보시면 6%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 2.5배 이상이며 IMF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A 등급 이하인 중소캐피탈사들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영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이미 지난 8월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자금의 약 70%를 회사채 등으로 조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와 여전사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촉구가 계속해서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정권에서 잘 가동되어 왔던 노사정 금융협의체가 현 정권 들어서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전사의 자금 조달 환경 악화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사는 영업 축소를 하고 여신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연쇄적으로 한계 차주와 가계부채의 도미노식 붕괴가 이어지고 개인과 중소상공인, 기업의 신용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경험했던 카드 대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신용불량자의 딱지를 붙이는 사태였습니다. 그 사태의 촉발은 다름이 아니라 회사채 시장의 교란, 자금 시장의 경색이었음을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번 사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며 노사정 금융협의체를 하루속히 재가동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장 김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5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여의도 증권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선거지만 우리 증권업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분석을 해서 수혜 업종을 준비하고 있다가 당선인이 결정되면 그런 업종에 투자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현장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제가 현장의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하냐? 답변은 그랬습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투자 업종을 못 찾겠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원전 하나 나오는데 텍소노미, 아리백 등 전 세계 경제 흐름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도저히 원전에는 투자 못하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어이없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의도 증권업계가 경악했던 부분은 그 대책이라며 나온 1조 6천억의 채권안정펀드였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나무들이 다 마르고 강풍이 부는 날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물 한 바가지 들고 와서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의 경제 규모가 있는데 1조 6천억의 채권안정펀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의도는 그 대목에서 윤석열 정부에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난주 일요일에 50조 이상의 어떤 지원책을 다시 부랴부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물어본 결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 불이 많이 번진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너무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노사정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여의도 증권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 사무국장이자 A캐피탈 지부장 김상수라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A캐피탈과 또한 저희 A캐피탈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중소캐피탈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자금 조달 및 유동성 경색 상태로 9월부터 영업이 거의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 초에만 아주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이 아예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도 또는 저희 같은 A등급 신용등급 A등급 이하의 미만의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여전체 발행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자금을 아예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존에 빌리고 있던 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조달했던 자금들은 현재 모두 묶여 있는 상태라 그쪽에서도 자산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운 상태로 저희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체한펀드 등을 가동해서 자금 경색을 풀어주겠다고 하더니 저희 BBB 등급 또는 A등급 미만 이 캐피탈사들에게는 그조차 외면받았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금융위원장님인지 아니면 또는 금융감독원장님인가 저축은행 쪽에다가 자산을 증가시키지 말라고 그냥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에서는 저희가 이미 빌려놓은 조달해놓은 것들의 연장만 조금씩 해주고 있을 뿐 신규 취급은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PF 등 고액 여신은 저희가 내주고 있는 PF 등 고액 여신도 모두 상환이 되어야 저희가 자금이 돌아가는데 상환되지 않고 전부 연장을 요구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희도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한 저희도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PF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고육지책으로 다른 시장에 내다 팔려고 셀다운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캐피탈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앉아서 핸드폰을 보며 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직원들이 놀면 심사 직원들도 놀고 심사 직원들이 놀면 백오피스 직원들도 다 놀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9월부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저희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디 빠르고 신속한 대책으로 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이 자금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